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안으로 모든 국민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인 오늘 아침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1인당 15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바로 의결에 나선 겁니다.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집행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증액돼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12조 2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즉각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의결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리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 지출의 90% 그러니까 대부분을 석 달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후 2번이나 출석 날짜를 미뤘죠. 결국 특검이 오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집이 차로 5분 거리인데도 늦을 거라고 예고했다가 정작 특검이 나오라고 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석 시간 조정은 안 된다는 특검의 통보에 최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며 지각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은 오전 9시 1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태평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계엄성 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뒤 일주일 만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1차 조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다시 나올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 미뤄준 지난 1일도 불출석하자 특검은 오늘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출석 당시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현관으로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늦을 거라고 해놓고 오늘 제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 밀리지 않겠다며 기싸움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얻어낸 건 없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부터 추궁했습니다. 지난주 조사를 거부하며 3시간 넘게 대기실에서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은 순조롭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국, 조재철 두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교체를 요구했던 특검 파견경찰관 박창환 총경은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 방해 혐의 수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사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사가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엔 국무회의에 나갔다가 오후엔 경찰서로 향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발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대통령실에서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적으로 쓴 것이 정말 그 100만 원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을 텐데. 또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근무지는 대전이었지만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건만 87건, 금액으로는 1,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의 한 식당을 12차례 찾았고 건당 12,000원 소액 결제한 내역도 있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해당 장소들에서 카드를 사용한 목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카드 사용처를 3차례 압수수색한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 늦게 출석한 만큼 내일까지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해수욕장 소식과 함께 잠시 더위 좀 잊으셨나요? 그런데 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됐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장마와 여름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6월에 장마가 끝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남부지방 장마는 기상 관측 사상 2번째로 일찍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기록적인 폭염이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마를 밀어낸 폭염의 원인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입니다. 지난달 하순 관측된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부근에 있어야 할 아열대 고기압이 제주도 남쪽까지 밀려왔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는 태평양의 섬처럼 보이던 고기압이 2010년대와 2020년대는 마치 열풍선이 부풀듯 덩치를 키우며 동아시아로 다가옵니다. 열풍선에 열기를 불어넣는 건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온과 바닷물 온도입니다. 해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점점 더 북상하는 그런 경향성이 감지되었거든요. 최근 한 20-30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학자들은 또 다른 원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 대서양 동쪽이 차갑게 식는 이른바 대서양 니냐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남미 브라질 부근까지 바다가 식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대서양 수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 흐름을 더 격하게 뒤흔들어 멀리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서양 니냐 현상이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의 어떤 순환을 강제력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장마와 여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장마 패턴은 거의 사라졌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정상적인 장마 자체가 정상화된 강수라든지 또는 기온,
그런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돌변하는 복합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오늘 창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폭염 속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사고 원석진 기자입니다. 미용실에 출입금지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바닥에는 수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20대 아들이었습니다. 미용실 손님 2명도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약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파란색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다른 화물차 진칸에서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옆으로 없었네. 부딪혔나 보네, 저게.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남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 기사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는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로 소방이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로 얼굴과 가슴에 화상이 관찰됐고 체온은 40도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에 따른 심정지인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